안녕하세요. 오션명가입니다. 자, 오늘 1월 8일 일요일 저녁 8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주말 잘 쉬고 계신지요? 자, 그리고 저번 주 투자 또는 다음 주 투자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은 한 달가량 시장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1월 2일 저점을 찍고 반등이 상승이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등으로 볼 것이냐 상승 전환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그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상승 전환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차트 흐름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내려오는 속도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더 가파르고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시장은 지금 바닥을 찍었고 강하게 움직인다, 강하게 올라간다. 하락하는 속도보다 장대 양봉이 큼직큼직하게 나오면서 이거는 강한 변곡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도 목요일 이후에 조정이 하루 이틀 더 있을 것으로 봤지만은, 그래서 시장은 금요일 날 하락 출발했지만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다시 상승으로 가면서 조정은 이렇게 하루 남짓 조정을 보이고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하는구나. 자, 시장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구나. 여기에서 반대 옵션을 추가 하락이 요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더 나올 것이야 막연한 자, 이렇게 볼 것이냐. 자, 여기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지만은 요걸로 끝내고 상승으로 되돌릴 줄 적에 이런 기준들, 시가를 깨지 않고 올라간다, 시가 콜이다, 하락했지만 시가 콜이다, 그리고 전날의 종가를 넘어선다, 이거는 조정은 끝났네. 여기서 풋옵션을 손절 안 하고 콜옵션을 따라 붙지 않으면, 자, 풋옵션을 손절 안 했을 때는 죽는구나. 죽어요. 손절 안 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 하락이 좀 더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는 그건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도 친구가 풋옵션을 조금 종가 베팅한 부분이 있어서 야간장에 2.53까지 시세가 나왔고 이 친구의 평단가는 1.90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장만큼 60틱만 먹어도 수익금이 꽤 됐죠. 하지만 본장에 들어서니 2.25 요 정도밖에 시세가 안 나왔습니다. 순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2.50에 매도했던 것을 미리 주문을 넣었던 것을 가격이 못 미치다 보니까 수익을 다 토해내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180만 원 손절을 하게 됩니다. 손절할 적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었고요. 그 포인트를 풋옵션이 붕괴할 적에 다 던져 160원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지 말고 다 던져. 그리고 콜로 갈아타. 자, 풋옵션 위클리 ERW 7만 개 갖고 있었어요. 7만 개. 자, 7만 개 갖고 있던 풋옵션을 다 던지고 7만 개 갖고 있던 거를 다 던지고 콜옵션에 5만 개를 태웁니다.
자, 콜옵션은 2.20에서 2.40이었으니까 자, 금액이 얼추 맞죠? 7만 개 평당가 190원이니까 자, 얼추 7만 개가 한 1200만 원이다. 그럼 5만 개가 한 1200만 원 돈 되죠. 같은 금액을 태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100만 원, 180만 원에서 플러스 360만 원으로 돌려 세웁니다. 그래서 180만 원 손실 제하고 모두 청산했더니 플러스 180만 원으로 장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설령 작은 파동을 먹겠다고 해서 풋옵션을 진입했지만은 시장이 더 이상 시세를 주지 못하고 돌려 세울 때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번에도 그랬죠. 위클리 옵션 만기 때, 위클리 옵션 만기 때에도 자, 진입을 잘못 진입했을 때도 빨리 판단해서 자, 손실을 주는 옵션은 컷하고 그 반대 옵션으로 진입하면서 수익으로 돌려 세워주는 그런 대응 능력을 우리는 배웠던 거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대응을 못한다? 분명히 그런 분들 계세요. 저랑 같이 풋옵션 진입했다고 해서 이 풋옵션을 여기서 익절 못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 분은 콜을 진작에 9시 30분, 9시 40분에 콜을 계속 강조했는데 또 불구하고 콜옵션 못 들어가고 나중에 들어갔다가 손실 입으신 사람도 있을 것이고 풋옵션을 여기에서 들어갔다고 해서 자, 야간장에 여기에서 이미 이 파동에 풋옵션도 100%예요. 100%. 풋옵션이 100% 중간중간 익절 못하고 끌고 왔다가 야간장에 지수 상승하니까 평단가 이미 훼손했잖아요. 평단가 컷, 평단가 기준에 대해서 컷을 본장에서도 못했고 야간장에도 못했어요. 평단가 뭐 2.4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컷을 했어야 되는 거고 오버했을 때 야간장에 하락했을 때 비중 축소 반등했을 때 1.8이었어요. 이것밖에 상승 못하는구나. 컷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컷을 계속 비중 조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0.3까지 하락을 더 키우고 손실을 더 키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는 분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야. 근데 교육을 받은 분이 이렇게까지 손실을 키운다? 문제가 있죠. 제가 금요일 날 뭐라고 했습니까? 나 오전에 콜에서 다 수익 청산하고 금요일 날 오후 편하게 보내고 있다. 시장 접고 운동하고 있고 나 점심 늦게 먹고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더 이상 올라가는 건 나 몰라. 난 3.47까지 받고 나 여기까지만 먹었어요. 4.60까지 갔죠? 나머지 몰라. 더 가더랑 말든가. 내가 본 가격은 여기였고 추가로 그러면은 3.47 넘어가면은 5.22까지 가는데 더 이상 나는 욕심 없어. 자, 이 구간에서 투자를 해서 먹어야지. 뭐 오후 늦게까지 투자한다고 금요일 날. 또 그리고 이제 위클리도 끝나고 만기주에 바로 접어드는데 무리하게 오버나잇 리스크를 안고 간다? 왜 이렇게 어렵게 투자합니까? 욕심 부릴 때 안 부리고 투자해야 될 때 제대로 안 하시고 다들 뭐라고 했어요? 콜 소량 진입했다고요. 저로서도 의욕이 팍 꺾입니다. 나름대로 긴장감 속에서 분석하고
풋을 쳐내고 콜을 진입하는데 콜을 몇 번이나 강조를 했는데 소량 진입했다. 관망하고 있다. 이러면은 제가 의욕이 상실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 대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우리 기준가, 시가, 종가, 그리고 옵션의 가격들, 교차하는 그런 타점들 다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기준 시가 이런 게 무너질 때 반드시 매도 대응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최저 타점에서 진입이 안 되고 좀 중간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럼 어느 정도 상승한 입장에서 매수한다는 것은 분할로 매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분할로 매수했던 옵션의 가격이 평단가를 훼손했을 때 비중 조절, 컷, 뺐다가 다시 보고 그렇게 해서 손절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좀 더 비싸게 주더라도 다시 올라왔으니 다시 진입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응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강조 드린 거고요. 지금 시장은 자 285까지 하락했어요. 근데 285 우리가 기준을 잡았던 옵션은 275 옵션입니다. 풋옵션. 그래서 이 옵션이 17.60까지 우리는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옵션이 더 가게 되면 그 다음 목표가는 20.00이 되고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목표가는 21.3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그 중요한 그 목표가들을 이날 1월 3일에 다 돌파했어요. 다 돌파했는데 또 중요한 건 뭐야? 그날에 모두 다 붕괴했어요. 돌파를 했지만은 그건 잠시 지키지 못하고 붕괴했다. 라는 것은 1월 3일부터 이제 1월 3일까지의 풋옵션 상승이 너 상승 끝났구나. 너 상승 끝났구나. 이제 앞으로 콜이 상승할 거다. 라고 우리는 1월 3일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월 3일 날 이 옵션의 저가를 잡고 올라오는 옵션이 어떤 거예요? 빨리 찾아야지. 이 저가 2.29를 잡고 올라오는 옵션이 어떤 옵션이에요? 그 옵션이 바로 다시 23.20까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가는 와중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이번처럼 강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의 흐름은 뚜껑을 따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건데 지금 뚜껑 따고 딱 확인했더니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콜도 단타로 해서 끊어서 먹었는데 어떻게 풋옵션에 풀베팅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강하게 올라오는 콜옵션에 풀베팅 못하면서 뭔가 잘못된 거죠. 제가 그리고 풋옵션 조금만 들어갔다고 했지 어디서 풀베팅 했다고 그런 얘기 합니까?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만기주에 왜 오버나이트 해요? 자, 그러면은 볼게요. 구독자들도 한번 보세요. 구독자분들도. 자, 285가 왜 지수는 285.40을 저점을 기록했어요? 지수 볼게요. 자, 여기 285.40을 기록했어요. 왜 285가 안 깨졌어요? 그럼 285 풋옵션을 보면, 콜옵션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자, 저가가 뭐예요? 3.12죠. 3.12. 어디를 지켰습니까? 풋옵션의 저가 2.39로 2.29를 지켰잖아요. 붕괴 안 됐죠. 그럼 285 밑으로는 하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285.40이 이제 저점이 되는 거고, 뭐 287.50의 콜옵션을 한번 볼게요. 얘는 붕괴가 됐었죠. 2.29를 붕괴가 됐었죠. 붕괴했다가 어떻게? 붕괴했다가 다시 올라섰죠. 307 풋옵션의 저가를 잡고 올라가고 있죠. 307 풋옵션의 고가가 얼마예요? 23.20이죠. 그럼 얘가 23.20을 간다는 거예요. 지금 가격 얼마예요? 14포인트죠. 벌써 4일 만에 23.20의 절반을 지금 올라왔어요. 결국에는 여기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다 교육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풋옵션에 풀베팅 할 수가 있어요? 잠깐 단타로 들어가는 거는 그건 누가 뭐라고 해? 고가 저가 교차했을 때 이렇게 정말 좋은 찬스가 어디 있어요? 우리 기준 뭐예요? 첫 번째 기준 시가잖아요. 시가. 시가가 공방할 때는 물론 옵션 가격에서 더 면밀하게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때처럼 저점 딱 시가 찍고 올라갈 때, 저점 찍고 시가 올라갈 때, 시가 공방 없이 올라갈 때 얼마나 좋아요. 콜의 진입자들한테는 최고잖아. 콜 가격도 다운을 시켜주고 바로 올라가고, 콜 가격 다운 시켜주고 바로 올라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시가에 대해서 시가에서 이렇게 시가를 넘나드는 이런 공방이 있을 때 우리 이거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진입했다가 손절했다가 진입했다가 손절했다가 여러 번 해, 두세 번만 해도 지쳐버린다고요. 선물 옵션 만기 때, 동시 만기 때 그랬죠. 이런 파동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10시, 11시 이후에 방향이 결정됐을 때 뭐 1시간 반 이렇게 공방 벌이면은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단번에 올라간다. 개파락 했다가 했지만은 시가 콜 올라가잖아요. 시가 콜. 이렇게 좋은 찬스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배운 대로 행동하면 좋아요. 배운 대로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갭 떠서 시가 풋. 그러면 여기가 얼마예요? 또 월요일 날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월요일 날은 물론 지금 콜이 4포인트 이상 상승하는데 100에서 150% 상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콜이 단숨의 시세가 다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시가 깨지면 콜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려오는 거 갭 매크로 내려올 때 이 풋 한 파당 먹으면 되잖아요. 왜 미리 이렇게 들어가서 주말을 어렵게 보내십니까? 월요일날 뭐예요? 콜 올라가. 너 고가만 확인하자. 우리 어디까지 올라갈래? 고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고가까지 올라갔다가 붕괴할 때 풋 진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콜이 100%든 150%든 가도 풋에도 이 시세가 나옵니다. 대신에 이 한파동 먹고 나와야 되죠. 안 그러면 뭐 지금 콜장으로 변한 상황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하다가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풋은 시세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분할 익절하라고 하는 거고.
자, 이게 300 풋옵션인데요. 저가가 1.62에서 고가가 2.92까지 130틱이 올라가면서 6, 70% 정도 시세를 줬을 텐데 70% 가까이 시세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진입을 하더라도 풋옵션에서 먹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수익 내서 나오면. 이 고가 저가 교차할 때 다들 알 텐데. 근데 여기에서 물려 있다? 아, 참. 제가 점심 먹고 체할 뻔했어요. 점심 좀 저 늦게 먹고 있었는데. 자, 여러분, 욕심 부릴 때 투자를 정확히 해야 될 때 하고 좀 투자를 삼가해야 될 때 이런 날 이게 만긴 날 이랬다 그러면은 난리 나죠. 정말 깡통 투자하는 거잖아요. 자, 옵션 투자는 오전 10시 11시에서 모든 게 결정돼야 된다. 오후에는 청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오후에 또 그런 변곡에서 잠깐 한번 투자할 만한 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오전보다 오후가 베팅금이 늘어나거나 그러면 안 되죠. 오전에 수익금과 더불어서 수익을 챙겨놓은 다음에 오후에 좀 더 베팅을 해보는 것이지 오전보다 오후가 베팅이 늘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수가 지금 단기간에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60선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데 60선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끝내고 횡보와 그리고 고개를 위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고 이 60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60선은 수렴하게 되는 자 올랐을 때도 다시 만나게 되고 밀렸을 때도 다시 바로 60선에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좀 더 일찍 말씀드리면 더 좋겠지만 저 역시도 평일에는 투자에 집중하고 또 제 일을 마무리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종합적인 분석이 장중에는 평일에는 잘 안 나오죠. 그 모든 장이 끝나고 주말에 좀 여유를 갖고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자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투자가 진행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준과 원칙이 자꾸 지켜지지 못하고 실천되지 못하면은 그거는 정말 투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이나 원칙조차도 없는 사람은 더더욱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그 기준과 원칙이 있는데 잘 지키고 있는지 또는 못 지키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월요일에 4포인트 이상 갭이 떴을 때 바로 콜을 쫓아가기보다는 시장을 관망하거나 그리고 타점을 볼 수가 있으면 풋옵션에서 한 파동 먹고 또 콜을 보는 게 나을 듯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에서도 자, 현물을 계속 사들이고 있고요. 선물 3일 사거래일 만에 9천억 정도 매집이 된 상태. 자, 그리고 콜옵션을 계속 사들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요 며칠 사이로 7만 개 이상 콜옵션을 매집을 하고 있더라
라는 것이고, 선물은 장중에 5천억 이상씩 들어왔지만은 종가상으로는 대부분 청산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풋옵션의 매수세는 외인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둔화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콜옵션의 매수가 좀 더 가팔라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여서 307이면 저가 대비 22포인트가 되고요. 지금 307의 개인 투자자의 콜 매도 포지션이 307까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일단 307.5 라인이 지금 이번 상승의 한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조정을 본 이후에 다시 콜의 갈 자리는 우리 아까 확인했죠. 결국에는 그 자리까지 갑니다. 이번 물에 갈지 다음 물로 이어질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콜이 좀 더 상승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바로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에 와 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쪼록 만기주에는 짧게 끊어가시고요. 당일 청산하는 쪽으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기주의 본월물 대응보다는 차월물 옵션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